진짜 한국사를 보여준다. 책 보고 시작합니다. 중국의 역사기록 구당서에 보면 왜와 일본은 다른 나라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과연 왜와 일본은 어떻게 다른 나라일까요? 일본은 왜의 별종이다, 또 다른 종족이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죠. 위치 자체도 다른 겁니다, 여러분. 자, 그렇다면 오늘은 이제 왜와 일본, 그리고 일본의 야마토, 이 야마토의 지명이 어떻게 이동이 되는지 오늘 제가 국내 최초로 아주 여러분들에게 명쾌하게 쉽게 말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본과 왜와 일본, 그리고 임나가라, 야마토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지 자 한번 따라오시겠습니다. 자, 일단 이 왜라는 글자는 와라고도 읽습니다. 우리나라 이제 경상도 사투리에 보면 와 그러노? 와 그러는데. 자, 왜랑 똑같죠. 마찬가지로 와, 또 워, 또 왜 이런 식으로 발음을 합니다. 자, 구당사역은 고구려 백제 신라 외국 일본이 다른 나라로 분리가 되어 있죠. 자, 그리고 또 왜의 일식 기록과 일본의 일식 기록이 서로 다른 데서 나타나요. 일본이란 나라는 백제가 멸망한 다음에 이 왜와 백제의 연합국들이 가서 세운 나라로 해석을 하죠. 자, 그렇다면 이제 왜는 중국의 동남부 지역에서 일식 기록이 나타나는데 자, 한번 이 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왜의 글씨를 본 말이죠. 여러분 이제 이게 벼화라고 합니다. 나무 목에다가 위에다 이게 점이 찍혀 있는 거죠. 이제 벼라는 뜻인데요. 이제 위나라라고 있습니다. 삼국지 조조의 위나라 할 때도 위가 황하 아래에 있죠. 우리나라로 보면 이제 위도로 보면 전라남도 쪽이에요. 자, 이 글씨의 특징은 말이죠. 이 위라든가 이 왜라든가 이 글씨의 특징은 그러니까 이 벼가 있고 아래에서 여자들이 열심히 일한다는 얘기죠. 이제 삼국지의 조조의 위나라도 황하 아래쪽에 굉장히 위도가 우리나라 전라남도랑 거의 비슷한 지역에 있어요. 벼농사를 하는. 자, 이 근데 이제 이 왜라는 나라는 그러니까 농사를 너무 많이 힘들게 진다는 얘기예요, 여자들이. 자, 이런 글씨다. 하이와, 이 야마토라는 글씨 대화라고 쓰는데요. 이 대화에도 또 그런 게 있습니다. 이 화라는 거는 무슨 뜻이냐면요, 여러분. 화합하다는 뜻이 있어요. 무슨 뜻이냐면 벼가 입에 들어가니까 굉장히 안정적이다. 사람들이 모인다, 화합한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살만하다. 날씨가 너무 무덥고 땅이 안 좋아서 여자들이 주로 농사를 지어야 되는 나라. 남자들은 바닷가에서 어업을 해야 되는 나라. 이 한자를 보면 이렇게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 타이와라는 글씨, 크게 먹고 살만하다, 사람들이 뭉친다, 화합한다, 이런 타이와라는 글씨가 왜 도대체 일본에서는 야마토라고 읽는 걸까요? 자, 일본어에는 이제 한자를 읽을 때 훈독과 음독이 있습니다. 이 훈독은 그냥 그대로 있는 거예요. 타이와. 우리나라 한글 같은 경우는 뭐 딱 대화 하면은 모든 사람들이 다 대화라고 읽지만 일본은 전혀 그렇지 않아요. 이 한자를 읽을 때 외워야 됩니다. 굉장히 여러 가지 형태로 발음이 나요. 되게 좀 무식한 언어라고 볼 수 있죠. 야마토라고 그냥 외워서 읽어야 돼요. 또 오래전 성씨는 이제 동한씨라고 있습니다. 동한씨인데 이 동한씨의 이 한자가 카라라고 발음하는데 우리나라도 이제 칸꾸꾸, 그렇죠? 한국이잖아요. 이 한나라 한자도 마찬가지예요. 칸이라고 발음합니다. 카라라고 발음하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제 동한씨가 이 동을 야마토라고 발음을 한다고 합니다. 야마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크게 합쳐지는 것도 야마토고 동쪽도 야마토다. 원래 야마토는 히가시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말이죠.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외워라. 자, 왜는 와로도 발음하고 와라도 발음하고 그다음에 이 타이완은 야마토로 그냥 외워라. 자, 약 한 50년 정도 존속하다 망한 나라가 있습니다. 때는 이제 고구려 백제 신라 시대고요. 양나라의 이제 옆에 근데 백제랑 신라가 있었죠. 이 양나라의 외교 사신도 얘는 이제 양직 공도라고 부르는데 보시면 이제 원본이 당연히 없겠죠. 굉장히 오래됐으니까 1500년이 넘었으니까 원본은 없고요. 가장 최근이 이제 당나라 때 모사본이라고 합니다. 뭐 또 송나라 때 베꼈다고 하나 현재는 지금 당나라 때 모사본이에요. 보시면 말이죠. 지금 현재 중국 베이징에서 수장을 하고 있고 또 두 종은 또 대만에서 수장하고 있다고 합니다. 보시면 이제 고구려 백제 신라의 사진이 나오는데 고구려는 이제 이 새 깃털을 쓴 이제 조우관을 쓰고 있고 백제도 있고 그다음에 신라는 굉장히 좀 서구적으로 생겼고요. 자, 외국은 보니까 맨발에 옷이 엉망입니다. 자, 모사본이에요.
후대 내용들을 조금씩 고쳤다. 당나라 때. 자, 그런데 당나라 때 모사본의 왜 설명에 대해서 국내에서 언급한 게 없기 때문에 한번 여러분들에게 처음으로 한번 말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외국은 대방이라는 태행산맥을 잇는 대방의 동남쪽에 큰 물 중간에 섬에 위치한다. 30여 개의 나라가 존속을 하는데 왕은 회계 동쪽에 산다. 왜 왕은 회계 동쪽에 산다는 얘기죠. 남자들은 문신이 많다. 자, 그다음에 왼쪽에는 이제 이 글씨가 이제 사라지면서 안서군을 지키는 자귀라는 내용이 나오고요. 서쪽을 지킨답니다. 그리고 풍속은 하남군과 같다. 이렇게 나옵니다. 자, 지금 보신 말이죠. 일본이랑은 조금 안 맞는 내용이 있어요. 뭐냐면 현재 일본에서는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기 때문에 맨발로 다니기가 쉽지가 않아요. 맨발로 다닌다는 얘기는 여러분 동남아시아 쪽에서 주로 이제 맨발로 다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한번 계속 보시죠. 중국의 각종 역사 기록 중에 이제 왜에 대한 기록이 굉장히 많습니다. 한국 국사편찬위원회에서는 이 기록들을 제대로 보여주질 않아요. 해석은 안 하죠. 왜냐하면 이 왜와 일본을 동일하게 보고 있는데 실제로 중국 기록을 보면 왜랑 일본은 완전 다른 나라로 기록됩니다. 보도록 하실게요. 후한서, 그러니까 한나라 때죠. 이제 고구려가 이제 후한이랑 전쟁을 벌입니다. 자, 그런데 이 후한서에 뭐라고 나오냐면 이렇게 나옵니다. 왜왕은 야마대국에서 산다. 야마대. 그래서 야마토랑 거의 비슷하죠, 여러분. 외왕이 가장 큰 외왕이 야마대국에 산다. 자, 그다음 또 뭐라고 나오냐면 그 땅은 회계의 동쪽에 있다. 자, 그리고 주의 다미와 굉장히 가깝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각주를 보신 말이죠. 주해랑 다미 어디냐면 중국의 하이난 섬이에요. 중국의 이제 큰 제주도라고 불리는 이제 홍콩 아래에 있는 겁니다. 홍콩 아래에 있는 큰 하이난 섬을 주의 다미라고 해석해요, 다. 지금도 여러분. 홍콩 아래에 있는 해남이 왜랑 가깝다는 얘기예요. 지금의 일본 열도랑은 말이 안 되죠, 여러분. 자,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이게 지금 후한서만 나오는 게 아니고 수서에도 나오고 각종 사서에 지금 왜곡이 묘사가 됩니다. 뭐라고 나오냐면, 자, 회계라는 지역은 회계산인데 이 회계산이 지금 현재 중국 동부에도 있기도 하고요. 또 이 악양 근처, 이 무안 중심에 또 회계산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회계는 어찌됐던 중간에 있던 동쪽에 있던 회계의 동쪽에 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주의 다미와 굉장히 가깝다. 자, 그러면 왜의 위치는 중국의 동남부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구글 지도로 한번 찾아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자, 이렇게 왜를 검색해 본 말이죠. 지금 중국의 동부, 그러니까 회계의 동쪽에 있다는 곳에 왜가 나타나죠. 왜의 우물이 나타나고요. 왜에 또 묘지가 나타납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주의 다미 근처에 있는 왜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홍콩 쪽에 보면요, 여기에 이제 불산시라고 있어요. 신라의 해초 스님이 인도로 떠나던 그 광저우인데 이 동네 이름이 홍콩 마카오 지역, 이 동네 이름이 불산이에요. 불교산이란 뜻이죠. 불산시에 지금 외왕 묘가 몇 달 전까지 있었어요, 여러분. 몇 달 전까지 있었고 이렇게 이 주소에 외왕묘가 몇 달 전까지 있었어요. 제가 캡처를 다 해놨고요. 중국 공산당은 현재 우리나라 역사에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스스로의 역사를 모르기를 원하고 있어요. 한국의 역사 채널에 들어오고 또 분석을 하고 서로 보고를 하면서 다 삭제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외왕묘를 한번, 지금 구글에서는 원래 안 나왔고요. 이게 중국 지도에서 나왔습니다. 이 외왕묘의 지역명을 한번 중국 바이두 맵을 통해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홍콩 쪽으로 쭉 간 말이죠. 불산시가 나옵니다. 이 불산시의 이 지역명이 외왕묘였어요. 지금 현재 후왕묘로 글씨가 바뀌었습니다. 외의 중심지, 중국 동남부. 자, 중국의 기록과 일치하는 지역명들을 통해서 지금 백제와 신라 주변에 모두 다 왜가 지금 포진됨을 알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백제가 멸망한 다음 이제 왜의 잔당들이 일본 열도로 이동했죠. 자, 그럼 이번에는 야마토와 일본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가라라는 임나가라라는 지역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임나가라는 또 일본 서기에도 자주 나와요. 자, 그래서 임나가라를 보시면 이 가라는 우리나라
가야 국과 다른 한자예요. 완벽하게 다른 한자입니다. 더할까에다 비단 나자인데 이 가라국을 보면 고지도에도 보면 이렇게 가라국이 있어요. 대만 옆에 있습니다. 자, 그럼 이 가라의 지역명을 찾으면 굉장히 쉽습니다. 대만에 가라라는 지역명이 나타납니다. 예, 외와 임나 가라. 이 가라, 그 가라예요. 가라산이 있고요. 가라 우물이 있고 근처에 가라 신사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대만 아래에 또 가라판이 나옵니다. 자, 이렇게 가라라는 지역명이 이곳에서 이 타이완이라고 하는 큰 와, 외처럼 들리는 큰 외의 지역이라고 볼 수 있는 중국의 동남부와 이 섬의 지역, 모두 다 섬이 엄청나게 많은 이 지역에 타이완, 대만이라고 지금 현재 불리는 이 지역의 가라라는 지역명이 엄청 많습니다. 자, 그러면 이 오른쪽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오른쪽으로 쭉 가면 오키나와가 나옵니다, 여러분. 오키나와가 나오는데 오키나와에서 올라오면 여기 지금 야마토 성이 나오죠. 외왕이 살았다는 야마토 성이 나옵니다. 오른쪽으로 조금 더 올라가면 야마토 마을이 나오고요. 야마토 병사라는 지역도 있습니다. 이 섬을 따라서 쭉 일본 열도까지 올라가 보겠습니다. 올라가면 고구려백제 신라의 놀이터, 사만의 놀이터였던 일본 큐슈가 나옵니다. 큐슈 우측에 오사카 옆에 교토 나라, 우리나라 할 때 그 나라에 또 야마토가 나오죠. 그 우측에도 야마토가 있습니다. 도쿄까지 이동합니다. 도쿄까지 이동하면 야마토 시가 있죠. 하이와. 자, 오늘 여러분께 야마토의 이동 경로를 보여드렸습니다. 큰 화합을 이루며 살만한 지역, 대화, 하이와, 야마토. 그 중심이었던 중국 동남부, 가라, 고려가 망하고 또 명나라 때도 그렇게 명나라를 괴롭히던 중국의 동남부의 외의 세력, 일본과는 별개인 나라. 다음 시간에는 중국 정통사서에 기록된 외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 여러분들에게 하나씩 해석해드리면서 오늘 내용을 더욱더 확신을 갖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책 보고 있습니다. 동해바다 건너서 야마토 땅은 거룩한 우리 조상 옛적 꿈자리 거룩한 우리 조상 옛적 꿈자리